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할 당신에게입니다. 이 책은 2025년 3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새벽녘, 저자는 김태환님입니다. 나는 당신이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SNS에서 매월 500만 명 이상이 있는 김태환 작가의 신간, 소중한 자신과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삶,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과 위로로 가득 찬 선물 같은 책.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서의 어려움, 사랑의 시련, 관계에서의 상처까지 수많은 순간을 마주하며 흔들립니다.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삶, 사랑, 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전해줍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지혜와 조언을 담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4년간 SNS를 통해 꾸준히 써내려간 글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글, 그리고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들까지 빼곡히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말합니다. 행복이 행복인 줄도 모른 채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 책 제목처럼 매일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는 저자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가까운 친구, 소중한 지인에게 더 나은 삶과 사랑, 그리고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큰 힘을 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래 묵혀둔 마음 한켠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 걸어주는 듯한 문장들이 많아서 읽는 내내 나만 이런 감정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았어요. 김태환 작가님이 삶, 사랑,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을 따라 써내려간 이야기들은 거창하지 않은데도 깊고 솔직합니다. 특히 SNS에서 많은 공감을 받았던 문장들은 마치 오늘의 나에게 딱 맞춰 건네는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들고 흔들렸던 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담담하게 들려주는 부분들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책은 나 자신에게 선물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도 참 따뜻할 것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관계에서 지치고 사랑에서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그냥 지금의 삶이 버거운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오래가는 위로가 되어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500만 독자가 공감한 김태환 작가의 신간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나는 당신이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과 위로로 가득 찬 선물 같은 책. 무심코 이 글을 보았다면 당신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라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이 행복했다며 내일은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조금 아쉬운 하루였다며 내일은 행복에 겨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과 불안은 다 사라지고 당신의 삶이 오래오래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의 모든 날과 모든 순간이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 종종 성격 좋고 착하다는 말을 듣는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다 하루는 내가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아마 나를 스쳐가는 모든 일을 전부 우연이 아닌 인연이라 느끼는 진정성 있는 태도이지 않을까 싶었다. 살면서 이런 태도는 매우 큰 장점이 되었고 그로 인해 과분한 관심과 사랑도 받았다. 하지만 가끔은 내 태도를 바꿔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순간도 찾아온다. 왜냐하면 나의 태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의 친절함을 호의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마주할 때면 내 태도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배려를 해주며 그 마음을 감사해야 하며 자신도 똑같이 베풀고 잘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 탓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을 볼 때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그랬다. 우리는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별로 친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태도가 달라지면서 내게 불쾌감을 주었다. 금세 가까워지고 친해졌다고 생각한 건지 처음 만나 존댓말을 하며 예의를 갖췄을 때와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반말과 누가 들어도 얼굴 찌푸려지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멋쩍은 웃음을 띠며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그런 나를 보며 농담이라는 말과 함께 뭘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도리어 나를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말하는 농담과 장난은 수위가 심해졌고 나는 도저히 참다가 견디기 힘들어 조심스레 눈치를 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애초부터 눈치 없는 사람인지 배려심 없는 말투로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핀잔을 주며 깎아내렸고 나마저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자 나의 자존심을 끌어내리고 폄하했다. 처음엔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도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에 대해 알면 뭘 안다고, 설령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안다고, 누가 들어도 무례한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내게 함부로 대할까 라는 생각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어쩌면 이 결과의 원인에는 내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 늘 바보같이 웃으며 다 받아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본 거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왜 태도를 바꿔야 하지?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상대방인데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성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거지? 다시 생각해도 그랬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진 말에도 참아가며 웃는 내가 아니라 그런 나의 태도를 만만하게 보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나를 이용하려는 상대방이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나도 태도를 고치기로 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다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애쓰지 않기로 했다. 친절과 배려를 알아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노력할 것이고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것이다. 굳이 노력하면서 잘해준다고 한들 고마운 줄도 모를 뿐더러 상처를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구분짓고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하지 않을까 싶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그저 지금처럼 따뜻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더는 좋은 사람이 되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툭 내뱉은 말에 기분 나빠 하지 말 것. 그들은 당신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아파하길 바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니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상처받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일 테니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 것. 차갑고 따가운 가시돋친 말에 찔려 아파하지 말고 보란듯이 그 줄기를 꺾어버릴 것. 그렇게 더 당당하게 잘 살아갈 것. 그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니. 가시돋친 말에 아파하지 말 것. 무기력과 슬럼프. 언젠가 김창호 강연가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인생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열정기, 그리고 열정기가 지나고 오는 두 번째 권태기, 마지막 세 번째 성숙기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열정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막 끌어올라 마치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계이다. 그래서 뭐든 물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열정이 식지 않고 평생 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정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권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는 마음이 뜨겁고 불타올랐던 열정이 식고 하던 일과 삶이 재미없고 지루해지는 시기라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던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인생이 재미없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열정기 때 열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두 번째 권태기에서도 현재 느끼는 지루함과 무기력함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성숙기에 접어든다고 했다. 마지막 성숙기는 숯불에 비유하며 처음 숯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서서히 큰 불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작은 불씨만 남아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알맞은 온도가 된다며 마음도 비슷하다고 했다. 열정이 뜨거운 사람일수록 권태가 자주 오지만 이 모든 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열정도 권태도 결국 다 끝나니까 현재 느끼는 감정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울림을 받았다. 내 인생이 김창호 강연가가 말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어디 가서 열정이라면 빠지지 않는 성격이라 처음 접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항상 열정을 가득 품고 살았다. 하지만 열정이 너무 컸던 탓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정은 식어갔고 결국 일이 재미없어지고 삶도 지루하고 무기력해져만 갔다. 그리고 착각했다. 현재 내가 느끼는 이 무기력이 평생 갈 거라고. 무기력은 내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 나를 무너지게 만들 거라고. 애써 부정하며 이겨내려고 발버둥도 쳐봤지만 생각만큼 쉽사리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보냈었다. 그런데 무기력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는 그게 잘 안 됐는데 결국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시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 물론 예전처럼 열정이 뜨겁진 않다. 언젠가부터 열정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열정보다는 꾸준히 하자는 생각으로 일과 삶을 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무기력함이나 슬럼프도 자주 오지 않는다. 혹시 당신도 현재 무기력함과 슬럼프에 빠져있진 않은가? 그렇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열정이 컸기 때문에
잠깐의 슬럼프가 찾아온 걸 테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현재의 무기력함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평생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졌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뜨거울 때도 있고 그 열정이 식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더 성숙해질 것이다. 정말로 괜찮다. 이 시간은 당신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줄 테니 이 시기를 양분 삼아 당신의 인생이 더 빛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믿는다. 어차피 당신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잘 극복할 거라는 거.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이런 생각을 했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약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보면서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볼 텐데 삶은 단 한 번뿐이기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를 자주 고민했었다. 그렇게 여러 날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좋은 길을 걸으며 결정을 내리고 가보았지만 막상 가보니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내가 원했던 삶과 많이 달랐던 적도 많았다. 그러면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허탈했지만 그 감정에만 매몰될 수 없었기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던진 질문과 그에 맞는 행동에 올바른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해답을 얻지 못했다. 정말 잘 살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어쩌면 처음부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모순적이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고 싶다.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으며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족, 친구, 지인 모두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삶은 불투명하면서 어렵고 힘들 뿐더러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비현실적인 꿈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모여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두 손 모아 빈다. 그저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데워지는 듯한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지친 날엔 다시 꺼내 읽고 싶을 만큼 잔잔한 위로가 되었고요. 오늘도 버터는 나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 같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